자, 이번 시간은 행정조직법,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행정구제법까지 해서 사실상 행정법 강의가 다 끝난 겁니다. 끝났고, 지금 이제 보시면 행정조직법의 총론 부분에 포함되지만 9급 시험에서는 빠집니다. 빠지고 7급 이상과 그 자격증에서는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행정조직법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행정법 통론에서 이쪽 부분이 좀 이제 일부분 관련된 부분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 전부 다 했는데 그 빠지는 부분에서 이제 행정소송에서 피고 적격과 관련돼서 잘 나오고 구급에서 이제 잘 나옵니다. 행정권한이 위임 위탁이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내부이임, 그죠? 내부이임. 그다음에 대리에서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차이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직법 7급 이상 할 때는 이걸 별도로 이쪽 파트를 공부해요.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9급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이쪽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행정조직법까지 해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행정구제법에서 끝났고 400페이지 보시면 이제 행정조직법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먼저 사실상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그죠? 9급에서는 여기 빠져요. 9급에서는 빠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에서 관련된 사항이 시험에서 통론에서 행정법 통론, 행정법 총론 중에서 통론과 관련돼서 시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법까지는 이제 같이 공부를 해놓으시고 행정법 강론 부분 이쪽 부분은 이제는 7급 이상 또 각종 공무원 시험 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보통 행정조직법까지 해서 만약에 7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행정조직법까지가 해서 약 15문제에서 16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구제법까지가 13문제, 14문제 나와요. 7급에서는. 그 다음에 약 2문제가 이 행정조직법에서 나와요. 특히 2문제가 요 행정조직법 기본 이론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에서 각각의 법조문과 판례 관련해서 각각의 한 문제 나와요. 평균적으로 행정조직법에서 지방자치법과 그 다음에 공무원법에서 각각의 한 문제, 2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보면 행정학에서도 좀 자세히 하죠. 하지만 우리 행정법에서도 기본적인 사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400페이지에서 보시면 행정조직법상의 개념 나오죠? 행정조직법의 의의 봐보세요. 이거 아마 통론에서 다 했던 겁니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폐지와 이들이 사무 범위 및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자, 행정주체 내부 관계를 규율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행정조직법으로 헌법과 정보조직법,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말씀드렸어요. 자, 행정주체의 의의를 봐보세요. 행정주체란 사실 이거 조직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 빼놓고 그냥 행정법 통론 배우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행정주체의 의의 봐보세요. 행정주체란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의 주체를 말한다. 행정주체는 국가, 그 다음에 공공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영점을법인, 공공조합, 공공재단이 있으며 사인의 경우에도 행정권을 부여받은 공무수탁사인의 경우에는 행정주체주의에 선다. 통설. 자, 어때요? 이거 행정법 통론에서 공부하셨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억나시나요? 여기 행정주체가 있고 행정주체 내부에 뭐가 있어요?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죠? 여기다 행정권한을 부여하고, 또 행정기관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인 자연이 있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다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자,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와 구별되고 있죠? 자,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에 대해서 행정사무 담당자에 불과합니다. 공법상 권리 의무의 기수주체인 행정주체는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정기관을 두게 된다. 행정주체의 기관의 행위는 행정주체에게 계속된다. 행정기관은 독립적인 법주체가 아니라 행정주체의, 그렇죠? 행정기관은 독립적인 법주체가 아니에요. 행정주체만 독립적인 법주체입니다. 행정기관은 독립적인 법주체가 아니라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 그 사무에 대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마치 뭐죠? 위정자가 자기가 마치 국가인 것처럼 행세하죠. 이게 절대왕정 시대도 아니고 근대 국가의 성립하에서 근대 국가 이후의 관념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하나의 행정기관이고요. 잠시 우리가 민주주의죠. 대의정치에서 잠시 맡겨놓은 것이죠. 국민은 모습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자, 행정기관의 종류 나오지 않습니까? 다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행정기관 중에서 꽃이 뭐예요? 행정청, 우리가 행정청, 광의행정청인데요. 행정기관인 경우는 행정관청이라고 합니다. 행정관청이라고, 지방행정기관일 때는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행정청 보세요. 행정청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국가행정주 중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까지가 예를 들면 까지가 행정청이에요. 행정관청입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죠. 그래서 보통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부 장관은 대변인을 두고 있습니다. 맞죠? 중요성 직접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행정기관 종류 행정청 됐죠? 말씀드렸어요? 의결기관인데요. 행정기관에서요. 행정관청의 차이점이 뭐냐면 행정관청은 내부적으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하고 나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어요. 대변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하지만 의결기관은 대내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경찰에 보면 경찰청장이 있고 경찰위원회가 있죠. 경찰청장은 집행기관이죠. 이면서 행정관청입니다. 자, 경찰 행정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경찰에 관한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원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이 민주화, 행정기관 내에서의 권력 분립을 위해서 그동안 경찰이 해온 행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군사정권이 꼭두각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인 경찰청장으로부터 대내적으로 경찰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떼어서 경찰위원회에 독립시켜줬어요.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에 관한 중요한 정책 의사를 최종적으로 국가 의사로서 결정할 권한이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에 관한 중요한 결정 의사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이것을 누구한테 통보하죠? 경찰청장한테 통보해줘요. 경찰청장을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의결기관은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따라서 행정관청인 경찰청장을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됐죠? 중요한 경찰에 관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은 이에 법적으로 구속돼서 이거 갖다가 집행해야 돼요. 의결기관 아시겠습니까? 예. 다만 외부적으로 표시할 건 없어요. 행정관청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관 여러분들 대통령, 국무총리, 학부장관 포함해서 말단, 국어공무원까지 전부 다 집행기관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인데 보좌기관은 행정청 또는 행정관청에 예를 들면 대통령, 국무총리, 학부장관 스텝이 있죠. 참모들이죠. 이 참모들이 바로 보좌기관입니다. 그죠?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학부장관도 한 사람이에요. 자연인이 다 할 수 없어요. 그 밑에서 감독부터 해서 모든
기획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참모도 됩니다. 참모는 그 수평적이죠. 근데 그 예를 들면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각 부에 보면 장관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차관보가 있어요. 차관보. 차관보면 보좌기관이에요. 근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제1차관, 2차관, 3차관 있고 그 밑에 국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계장이 있고 그 밑에 계장하면 한 7급 되나요? 국가행정직원 계장이면 이제 5급 사무관이에요. 5급 사무관이 아마 그 계장 또는 과장 할 겁니다. 하고 밑에 그죠? 8급, 9급 공무원 라인이에요. 차관, 장관을 기준으로 해서 차관 있고 이사관, 차관, 이사관도 상급 이사관, 상급 부이사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그죠? 그 밑에 이제 국장들이 있고 과장, 계장, 라인 이게 보조기관입니다. 이건 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외의 기관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의 권한을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를 좀 제가 앞에서 잠깐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하죠. 여기 중요한 사항이 또 나왔어요. 우리 책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자 먼저 행정청의 권한에서 의의를 봐보세요. 1번 400페이지입니다. 행정청의 권한은 행정청이 법규상 유효하게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권한은 의사표시 권한과 표시 권한으로 구별된다. 그죠?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할 권한 있고 외부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권한은 의사표시 권한이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입니다. 의사표시가 두 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의사와 의사는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의사가 밖으로 표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이와 같이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의사표시 권한이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과 표시 권한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자비기 하는 거죠. 무자비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거의 끝난 이제 마무리 상태예요. 예, 마음 편하게 가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9급 공무원 분들은 이번 시간까지는 끝나요. 끝나고 다시 원 상태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만 7급 이상 자격증은 저하고 더 가야 돼요. 좋습니다. 자, 권한이 위임부터 하나씩 따라서 볼게요. 이거 철저히 하셔야 돼요. 좀 잘 나와요. 권한이 위임. 자, 여러분들 권한이 위임과 위탁은 내용이 똑같습니다만 위임과 위탁을 좀 구분해요. 혼동될 염려가 있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위임이라는 것은 상급행정청이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할 때 권한을 이전시켜 줄 때 위임이라고 해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서 권한을 이전시켜 줄 때 권한이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탁이란 것은 대등행정청 간 또는 행정주식상 다른 행정주식상이 행정기관에게 이렇게 권한을 이전시켜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탁이라고 해요. 위탁.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잠깐 권한이 위임을 좀 보실 게 있어요.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행정수에서 피고적 교육할 때 혼동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것이 여기 이제 상급 행정청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에서 여기 밑에는 하급 행정청이 있겠죠? 상대방 갑이 있습니다. 사인이에요. 권한이 위임은 꼭 아셔야 돼요. 권한이 위임은 여러분들 권한이 어떻게 돼요? 권한이 위임은 권한이 위임에 의해서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해서 권한이 이전돼요. 권한이 이전된다는 꼭 아셔야 돼요.
권한이 이전되면 결국 행정권한이 변경되는 것이죠. 행정권한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중요해서 권한 이전과 관련해서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따로 뺄게요. 이거는 법률이 근거, 법률 여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중요해요. 법률이 근거. 어? 국가사무를 갖다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위임.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하죠. 단체 위임 사무. 그다음에 그죠?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에 대해서 위임을 한다. 단체 위임.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하고. 권한이 이전돼요. 이전되는데 전부를 하면 안 돼.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만 이전이 가능해요. 전부를 갖다가 이전해주면 어떻게 해요?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일부만 가능해요. 상식. 자, 권한이 이전되니까 이때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위임청이라 하죠. 위임청이라 하고 이건 뭐라고 해요? 수임청 또는 수임행정기관이라고 해요. 자, 수임청. 자, 수임청이 뭘 한다? 그렇죠. 수임행위예요. 수임행위를 합니다. 수임행위를 하면 그 법적 효과가 어디로 계속돼요? 맞춰보세요. 어디로 계속돼야죠? 수임효과가 어디로 계속돼요? 그렇죠. 수임청, 수임행정기관 자신에게 계속됩니다. 아시겠죠? 수임효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수임효과가 누구한테 계속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하급행정청에게. 그죠? 이것이 위법이든 적법이든 마찬가지예요. 위법이든 먼저 적법. 적법한 수임행위든 위법행위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위법행위일 때도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도 이렇게 법적 효과가 계속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어디죠? 피고가 누가 되는 거예요? 피고 누구? 피고 적격이 바로 이 하급행정청 수임행정기관에게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와 구분해 하셔야 할 것이 내부 위임이 있어요. 내부 위임이 있습니다. 내부 위임. 그게 또 나와요. 자, 그럼 개념 정리하고 갈게요. 내부 위임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지금 현재 장관이 지금 막 수해가 났어요. 급히 지금 어디 지방 순시 나가야 합니다. 순찰 나가야 돼요. 막 여론이 막 들끓고 있죠. 좀. 갖고 모 도에 있는 의원들이 외유에 있다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미리 다 물론 그래요. 뭐 그렇게 비상 상황이 있을 때는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특별한 그 목적에 의해서 계획됐다고 한다면 미리 다 이렇게 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꼭 불가피한 경우 아니었으면 가도 돼요. 사실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다들 외유성 그동안 키웠다는 거죠. 막 그 시의원들이 그죠? 시 재산을 갖다가죠 예산 받아가지고 써야 하니까 막 일부러 막 가족들 데리고 가서 놀다 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난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아니고 또 공익 목적 그죠? 꼭 필요해서 어떤 그 시찰 같다 이런 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또 여러모로 해가지고 그 좀 불리한 부분만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설치리고 국민들 설치를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좀 언행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 공직자로서 언행을 주의하는가? 공직자의 기본 성실 의무도 있고 또 그런 다른 의무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특히 이제 행정관청 같은 경우는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 되고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시고 서민적인 대통령이 참 좋습니다. 뭐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불필요하게 이제 그런 자기도 끝나시고 이미 끝나시고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불필요하게 언행을 조심을 했다는 거. 그래서 편하게 좋은데 그 말 한마디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냥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저 전반적인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도 인재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오해도 있었고 대통령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하고도 꼬투리 잡혀가지고 그때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공직사회에 있을 때는 말 조심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특히 행정관장인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뭐 대통령 공약상이라 뭐 기자들이 뭐 장관이 딱 취임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어본다고요. 아니 대통령 공약상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인재 그 장관이셨죠. 김영삼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 왔는데 물어보죠. 대통령 공약상인데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이게 공약대로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뜬금없이 잘 모르니까 아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난리 났죠. 그게 왜냐면 그 내부적으로 그 밑에 있는 거기 그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율이 필요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기득권 세력과 또 많이 또 얘기를 해가지고 원만한 조정 그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첫 장관 취임이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봐줬죠. 언론에서. 이런 경우는 뭐 다 봐줘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곤란하죠. 자꾸 말실수하면 곤란합니다. 그 신뢰 문제예요. 입 한마디가 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뢰관계, 국민 믿음 관계에 관계되니까 나중에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은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번에 한 분도 있죠. 두 분 계신데 한 분도 교육부 차관도 뭐 아마도 억울한 면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만 잘라서 이렇게 얼른 나가가지고 결국 그 책임지고 파면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직자로서 항상 말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거 봐보세요. 우리가 할 것은 이거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부 이메일인 거 있어요. 장관이 딱 하는데 자 중요한 결제 서류가 오기로 뭐 내일 와요. 오늘 오기로 했어요. 오늘 급해서 어떻게 돼요? 지방 시차 가야 합니다. 막 날치고 막 물난리 나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집도 내려가고 막 대집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면서 급히 그죠? 우리 차관보를 불러가지고 차관보 있잖아요. 차관보 참모 아닙니까 장관이 차관 불러가지고 자네가 내일 오늘 중요한 사료 오는데 이에 대해서 자네가 결제해 이렇게 가요. 하고 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결제돼야죠. 그거는 그죠? 그래야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되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의 결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대내적으로 국가에서 최종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어요. 사인 딱 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밑에 우리 깃털 몸통이 장관 아닙니까? 다음에 깃털이 구구멍부터 차관 그죠? 차관까지 다 뭐예요? 깃털이에요. 깃털이지 뭡니까? 뭐 몸통입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처음 드셔가지고 관원이 있으셔가지고 장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장관 되기 전까지는 깃털입니다. 깃털. 그죠? 깃털. 아유 깃털이 있어야 몸통도 빛나죠. 몸통만 있으면 뭐예요? 깃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깃털이 중요하죠. 자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장관하면서 그럼 누가 합니까? 사인 누가 해요? 내부 임원이고 달리 권한이 이전 안 돼요. 내부 임원 권한이 이전 않고 그 사인을 누가 해요? 위임 받았으니까 내부 임원 받았으니까 이때 내부 임원 받으면 장관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권한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장관이 이름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장관으로 사인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끔 실수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쌓는 게 있어요. 이건 자기 행위가 됩니다. 자기 행위가 되니까 만약에 이게 내부임 경우 내부임이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 내부임이다. 내부임 때는 내부임자 수임자 내부임 경우는 수임자의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오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 위법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수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때 피고가 누가 돼요? 내부 위임 받은 사람 위임자가 아니라
원래 유임자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기 이름이 있으면 자기 행위가 되고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피고적격. 내부 위임에서 만약에 위임자 이름을 해서 정상적으로 위임자 이름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위법행위가 되고 손해가 발생하면 그때 피고적격은 누구예요? 이게 위임청이 돼요. 상급행정청 위임청이 돼요. 아시겠죠? 내부 위임은 누가 돼요? 그 내부 위임은 정상적 내부 위임에서요. 원칙적으로 내부 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아니하니까 이 상급행정청이 이름 위법행위가 되었고 그런 법적 효과 이렇게 가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돼요. 그런데 내부 위임을 받은 이 수임기관에 불과한데 자기 이름으로 했다 하면 자기 행위가 되고 수임 행위가 안 돼요. 자기 행위가 되고 자기가 피고가 되버려요. 판례 입장입니다. 네, 됐죠? 그래서 여기 내부 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대리가 뒤에서 나오는데 또 설명을 이 대리는 잠깐 그 개념만 보고 갈게요. 대리 볼게요. 위임청의 권한을 대리기관이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한의 이전이 없다. 법정 대리는 법률상 근거를 요한다. 임의 대리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대리 뒤섞였는데 대리는 수임 여보세요. 대리는 수임은 위임은 여기 권한이 이전되잖아요. 내부 위임은 권한이 이전 안 됩니다. 그건 말씀드렸고 대리 같은 경우는 대리권만 줘주고 권한이 이전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카스하시는 같이 비교해서 문제를 봐야 돼요. 좀 대리 부분인데 일단 내부 위임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리를 설명하고 책을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권한의 대리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게 사실은 민법 개념을 아셔야 돼요. 민법에서 대리행위 나오거든요. 민법 총칙에. 권한의 대리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권한의 대리는 이렇게 보면 법정 대리가 있어요. 법정 대리. 먼저 법정 대리부터 보죠. 임의대리, 그 다음에 숙권대리라고도 해요. 임의대리, 숙권대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법정대리 봐볼게요. 여기 이제 상급행정청이 있습니다. 상급행정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당연히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하급행정청이 있어요. 자,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이 대리권은 그 권리가 아닙니다. 권한이에요. 권한. 그러니까 권리하고 권한하고 틀려요. 권한은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이에요. 일정한 행위를 할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 대리권이 어떻게 해요? 일정한 법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하급 행정청에 대해서 대리권이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대리권이 발생해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상급 행정청은 뭐라고 해요? 피대리청이라고 해요. 피대리청. 그 다음에 대리청이라고 해요. 대리권청. 대리청. 상대방 갑이 있고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리 행위가 행해져요. 대리 행위가 행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그 대리 효과가 이렇게 누구요? 피대리청, 상급행정청, 피대리청에게 대리 효과가 지속됩니다. 이것이 적법행위든 또는 위법행위든 상관없어요. 적법,
위법행위 상관없어요. 그 법적 효과, 적법행위도 일로 기술되고 위법행위도 기술돼요. 자, 이때 권한이 이전돼야 안 돼요.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 상급 행정청이 행정권한이 이전이 안 돼요. 그죠? 이전이 안 됩니다. 이전이 안 돼요. 누구를 피고로 해야죠? 그러면 자, 위법한 행정에서 이 사람 권익침해 됐어요. 권익침해. 누가 원고예요? 누가? 원고. 피고는요? 피고 적격을 이와 같이 피대리청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법정대리.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나올 거는 좀 여러분들 법정대리는 여러분들 복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복대리. 왜요? 법정 사유였습니까? 내가 진짜 막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법정대리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요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상급 행정관청은 하급 행정청에 대해서요. 자, 법정 사유 발생. 법정 사유는 것은 보통 이 사람이 유고, 사고, 유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보통 유고, 사고, 권위, 그죠? 권위 됐을 때. 저번에 그 대통령 저 있잖아요. 권한대리. 대통령이 그때 탄핵되셨을 때, 그때 그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있죠. 권한 대행 하셨죠. 그때 이거 그 권한 대행, 권한 대리입니다, 이게. 헌법이 나왔죠. 헌법과 정보조직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그 대통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맞죠? 법정 사유 발생했죠. 권리 되지 않습니까? 탄핵, 권리, 또 사고. 그죠? 대통령 탄핵 그 심판하고 정리니까 사고 발생했죠. 응? 그럼 쫓겨났잖아요. 탄핵을 지나서 파면됐죠. 법정 용어 사용해야죠. 파면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때 다음 대통령 올 때까지 권한 대행하셨죠. 권한 대리 했던 겁니다. 이게 법정 대리 얘기. 이거.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상급 행정청이 피대리청이 주의 감독할 수 없어요. 감독할 수 있어 없어요. 사고라든지 권위, 그렇죠? 파면당해서 자리 비어 있는 거죠. 권위. 됐습니까? 요까지.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요까지 보고 임의 대리를 보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임의 대리 보도록 하죠. 자,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권 대리라고도 합니다.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때 포괄적으로 주면 안 돼요. 일부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일부분을 줍니다. 주는데 이때 신뢰 관계에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하급 행정청이 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 사퇴하셔야 돼요. 사퇴. 복대리를 선임하면 안 돼요. 그 신뢰 관계에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배반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좀 이건 업무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하급 행정청도 하급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어요. 업무도 잘하고 장차 이제 뭐 경찰청장이면 지방경찰청장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이거 서울지방경찰청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한번 이거 해봐라. 출정 나오면 또 충청 바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복대리 금지되고요. 다만 그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니까 지도 감독할 수가 있어요. 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대리 행위가 위법하죠. 적법한 상관없는데 위법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법적 효과, 위법 효과도 이렇게 기속되니까 누구를 피고로 하죠? 누구를 피고로 해서 여기 피대리청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원고가 되죠? 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속에서 이제 피고 적격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예, 교재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러면 400페이지에서 이제 401페이지 두 번째 권한위 위임 봐보세요. 권한위 위임의 의의인데 행정청의 권한위 위임이란 행정청의 그의 권한위 일부를 밑줄 권한위 일부를 밑줄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권한위 위임은 권한위 외부 위임을 말하며 이는 권한위 내부 위임과 구별됩니다. 권한위 위임, 대리, 내부 위임의 비교. 권한위 이전 봐보세요. 권한위 위임은 권한위 이전 뒤에서 수임기관이 권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권한위 위임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수임청이 이름을 해야 돼요. 수임청이 이름으로 수임청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임 행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권한이 이전되니까 수임청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꼭 아셔야죠. 이에 대해서 이 대리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대리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임의 대리 같은 경우 현명주의. 법정 대리는 문제가 안 되죠. 법정 대리는 법에서 다 정해니까. 우리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자 누구누구를 대리하는 누구누구 대리인 여기 김갑동 경찰청장 대리인 김을동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거 그죠? 이 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현명을 안 하면 임의 대리에서 현명을 안 하게 되면 자기 행위가 돼요. 자기 행위가. 현명을 안 하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법적으로. 자, 됐죠? 요거 뭐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권한위 위임 봐세요. 권한이 이전 뒤에 수임기관이 권한이 된다. 법적 근거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부 위임은요. 자, 권한 이전 수임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권한은 여전히 위임청에게 있기 때문에 권한이 이전이 없어요. 그래서 위임기관이 내부 위임에서 위임기관이 필요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는요. 위임위탁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하죠. 이건 외부임이고 그러니까 내부임에서는 권한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위임기관인의 이름으로 행사해야 돼요. 내부임에서 자기 명을 했다. 자기 이름을 했다면 자기가 그 책임져야 돼요. 피고가 됩니다. 대리도 마찬가지예요. 판례 입장입니다. 자, 대리 볼게요. 위임청의 권한을 대리기관이 대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한이 이전이 없습니다. 법정 대리는 법률상 근거를 요하지만 임의 대리는 법률상 근거 없이도 가능해요. 신뢰관계에 서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반드시 법정 사유가 발생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수권 대리, 임의 대리에서는 법률적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또 언제든지 취소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한위 위임의 법적 근거, 그죠? 같이 볼게요. 권한위 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개별법상이 명시적 근거를 요하는지 아니면 일반법적 근거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드립니다. 판례는 정보조직법 제6조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위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같은 일반법으로 권한위 위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해놓으시고요. 판례 보십시오. 권한 위임의 종류 쭉 봤죠? 제가 이제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대등청 또는 지감독하에 있지 않은 하급 행정청에 대한 위임 뭐라고 한다고요? 위탁. 4번 사인에 대한 위임 뭐예요?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것이죠.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재위임의 가능성. 자치사무, 단체 위임 사무는 재의무가 가능해요. 하지만 기관 위임 사무는 자죠. 규칙에 의한 재위임만 가능하고 줄에 의한 재위임은 안 됩니다. 여기 오른쪽 거기 도표. 제가 너무 그 박스 이런 거 도표 좋아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보시면 오른쪽 그 별표 보시면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에는 조례로
재위임할 수는 없으며 규칙으로만 재위임할 수 있다. 이거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02쪽 봐보세요. 그 다음에 그 판례 402쪽에 잘 나오는 판례가 그 왼쪽 그 판결 요즘만 보겠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재위임할 수는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의 효과, 위임청으로부터 수임청으로 권한이 이전된다. 따라서 항고수에서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수임청이 됩니다. 됐죠? 예. 권한이 내부임. 권한 내부임의 의. 권한이 내부임이란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청에게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수임청이 아니라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고수에서의 피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권한이 외부 위임에서의 피고, 누구? 수임청 또는 수임기관. 권한이 내부 위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청, 예외적으로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는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됐죠? 예. 그럼 제가 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막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게 그동안 시험에 엄청나 많이 나왔어요. 거의 뭐 20문제, 30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오니까 하도 맞추니까 이제 잘 안 내다가 가끔씩 나와요. 거의 30문제 나오니까 많이 나와 있죠. 문제 다 갖고 있어요. 20년치 갖고 있는데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다 맞춰버리니까 안 나다가 이제 항고승이 피고적 경우가 관련돼서 이제 슬슬 나옵니다. 여기 책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밑에 판례는 여러분들 시간 내서 보세요. 양가로 3번 내부임을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의 효력. 제가 말씀드렸죠? 판례는 내부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의 효력을 무고한 자의 행위를 보아 무효로 보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급행정청에 대한 이 행위가 안 돼요. 무효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피고가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판례 돼 있죠? 판결 요즘만 이렇게 여러 번 읽으시면 돼요. 판례 원본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이거 이렇게 안 나옵니다. 좀 판결 요즘만 나옵니다. 오른쪽 권한의 위임과 내부 위임의 비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권한의 위임은 이 다 이전되니까 수임청 자신의 이름으로 내부적으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죠. 내부 위임은 의사결정 권한만 이전되고 표시는 못해요. 자기 이름 못하고 위임청의 이름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법이 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권한이 대리 보세요. 대리. 권한이 대리란 행정청의 권한이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 양가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 자기 이름으로 행하고 빨간 줄 자기 이름으로 행하고 그 효과는 피대리청에게 계속되는 거. 여기서 이제 법정 대리는요. 법으로 정한 사유니까 이거는 전부 행정관의 전부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임의 대리는요. 이거는 신뢰관계에 기초니까 일부만 대리할 수 있어요. 전부 대리예요. 요거는 일부 대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현명주의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리는 자기 이름으로 해요. 자기 이름. 상급 행정청의 이름은 안 돼요.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갑동 경찰청장 김갑동 대리인 김을동 현명하죠. 현명하고 그 대리인을 누가 한다? 김을동이 한다는 거예요. 김을동이. 아시겠죠? 네. 자기 이름을 해야 돼요. 자기 이름. 아까 수임에서도 권한이 위임해서 외부 임금 같은 경우는 수임청이 이름을 하죠. 여기는요. 대리 같은 경우는 그죠? 자기 이름으로 해요. 마찬가지로.
다만 현명해야 돼. 현명. 이건 누구를 위한다? 경찰청장 김갑동을 위한 김갑동 대리인 김을동 이렇게 이게 바로 현명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김갑동을 위한 대리행위다라는 뜻이에요. 자, 됐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대리 종류 봐볼까요? 대신 법적 효과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피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종류, 법적 근거, 임의 대리, 법적 근거 필요치 않고 발생 원인, 수권행위 말씀드렸고, 법정 대리, 법적 근거 필요, 법정 대리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대리 효과 다시 한번. 자, 이것만 중요해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현명하면 피대리청이 피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리기관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자기가 돼요. 자기가. 자, 그렇지만 대리 원칙에 의해서 대리기관과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청을 대리해야 하는 것이면 안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됩니다. 판례 보시고요. 자,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상하 행정청 관계 위임.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이거 뭐 상식이니까요. 자, 상하 행정청 상호간에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한 지휘 감독 관계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휘 감독 수단으로서 훈령권, 행정규칙이죠. 인가권, 취소 정지권, 중환쟁이 결정권 등이다. 이 인가권은 행정행위에서의 인가가 아니에요. 행정행위에서의 인가는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고 이건 인가가 아니에요. 그런 게 행정행위에서의 인가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승인이지, 승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등 행정청 간의 관계, 협의와 동의가 있습니다. 이거 시간 내서 읽어주십시오. 협의와 동의. 굳이 판례를 좀 알아주시면 왼쪽에 있는 판결 요지는 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판례는 반드시,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거치지 않으면 취소입니까? 무효사입니까? 자, 힌트.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 경미한 절차상 또는 형식상의 하자는 취소원입니까? 무효원입니까? 원칙적으로 취소원입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드시 협의 상대방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법적 소용은 없습니다. 판례, 두 번째 판례. 동의는 동의자의 의사에 구속된다. 그러나 동의는 내부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의에 대해서 소리를 제기할 수 없고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부동의를 기소한다. 요거는 잘 나온 판례예요. 아주 잘 나옵니다. 요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소송 관계에 대해서 좀 나와요. 그래서 대상적 게 뭐냐? 그때 나옵니다. 자, 국가행정조직법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만 요게 국가행정조직 국가의 이 행정조직. 자, 국가중앙행정조직이 있죠. 국가중앙행정조직은 정보조직법, 헌법과 정보조직법이 되어 있어요. 자,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기관 위임을 해줘요. 기관 위임을 통해서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조직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중앙행정조직으로서 정보조직이 있고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구분해서 보통 지방행정기관과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있어. 이거 시간 내서 보세요. 우리 행정법 성능에서 잠깐 다 요약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중요한 사항은 다 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하고 이제 공무원법만 보시면 다 끝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